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험하고 위험한 세상이라는 걸 실감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기꾼에게 속아서 낭패를 볼 수도 있고, 또는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죠. 그런 일을 겪다 보면 주변 사람들을 이유 없이 경계하거나 의심하게 되고, 또 때로는 날카로운 가시를 세운 고슴도치처럼 가까운 사람들을 공격하는 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건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거기에 가장 많이 다치는 사람은 당신을 가장 많이 아끼고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혹시 어제 당신을 아프게 했던 사람도 사실은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당신에게 가시를 세운 한 마리의 고슴도치였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진실은 항상 모두에게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걸 알 수가 없죠. 바로 그게 우리 모두가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해야 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친절을 베풀든 또는 상처를 주든 언젠가 전부 나에게 되돌아오기 마련이죠. 변하지 않는 세상의 이치인 듯하네요. 합정러분들이 베푼 친절로 합정이 조금 더 행복한 동네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어쩌다 합정러 79번째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저 거위도 벽을 넘어 하늘을 나를 거라고, 달팽이도 넓고 거친 바다 끝에 꿈을 둔다고, 나도 꿈을 말고 꿈을 찾으래. 어서 남의 꿈을 빌려 꾸기라도 해. 내게 강요하지 말아요. 이건 내 길이 아닌걸. 내밀지 말아요. 너의 구겨진 꿈을. 난 차라리 흘러갈래. 모든 높은 곳으로 걸어볼 때 난 내 물결을 따라 Fall so long, so a long way. 난 차라리 꽉 눌러붙을래. 날 재촉한다면 따뜻한 밥 위에 누워자는 계란 프라이 같이 나는 날개 프라이 고래도 사랑을 찾아 파도를 가를 거라고, 다 못해 내 모두 꿈을 꾸는데 아무도 꿈이 없는 자에게 기회를 주지 않아. 하긴 무슨 기회가 어울릴지도 모를 거야. 무시 말아줘요. 하고 싶은 게 없는 걸 왜 그렇게 반한. 죄 지은 게 아닌데
네, 79번째 어쩌다 합정러는 악뮤의 후라이의 꿈으로 열어보았습니다. 어쩌다 합정러는 어쩌다 합정동에 살게 된 합정러들이 동네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듯이 편안한 이야기와 대화가 오가는 사랑방 같은 방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SNS에 올라오는 하플 합정이 아닌 진짜 합정동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어쩌다 합정동에서 7년 동안 살았었던 명예 합정러 아엔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애청자 명예 합정러 서원입니다. 또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번에도 귀한 발걸음 해주신 네, 저희 정말 합정러의 1화부터 그렇죠. 네, 계속 함께 해주신 저희 애청자 썸머님께서 다시 한번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네, 요새는 어떻게 지내고 계셨나요, 썸머님? 아, 네, 저는 저번에 치과 에피소드를 들려드렸었는데 네. 이번에는 또 목에 염증이 생겨서 아이고. 네, 내과를 다니고 있었어요. 이제 병원들이 이제 도장 깨기 하듯이 다니고 계시는군요. 아, 이상합니다. 코로나가 지난 이후로 어떤 이상한 바이러스들이 돌고 있는 것이 분명해요. 제가 원래 안 아픈데 왜인지 모르겠지만 네, 계속 감기에 걸려서 목의 상태가 안 좋아서 네, 계속 먹은 것도 없는데 자꾸 개워내는 걸 반복하다 보니까 아이고. 주변에서 너무 걱정을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거의 반강제적으로 네, 병원에 끌려갔는데 예. 네, 그 병원이 엄청 샤머니즘적 진료를 해줘서 네? 샤머니즘이요? 네, 뭔가 청진기나 이런 거를 사용하지 않으시고요. 네. 오로지 손끝으로 어깨를 한번 만지시고 네. 목을 한번 만지시고 턱을 한번 만지시더니 네. 저의 모든 것이 목의 염증에서 비롯되었다. 아니, 병원 가신 거 맞으시죠? 네, 3번만 딱 와서 네. 3일씩 네. 약을 3번만 먹으면 네. 합해서 9일이죠. 네. 그러면 완벽하게 나을 수가 있다. 아, 왜 샤머니즘이라고 하셨는지 알 것 같네요. 네, 다른 병원에서 이런 얘기를 안 하는 이유도 알려주셨습니다. 왜인가요? 그들은 네.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자기가 아는 걸 다른 병원에서는 알지 못하시기 때문에. 아니, 진짜 무당이세요? 뭐지? 네. 동네 의원이었죠? 네, 정말 오래된 의원이었는데, 네. 단골분들이 거의 20년씩 단골을 하실 정도로, 아. 정말 오래된 병원이 네. 인테리어만 새로 해서 다른 곳에 이전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네네. 네, 제가 본 중에 가장 나이가 많으신 의사 선생님과 가장 나이가 많으신 간호사 선생님이 맞아주셨어요. 두 분 다 너무 친절하시고 네. 네, 근데 정말 옛날에 그 꼬꼬마 때의 병원 방문기를 방불케 하는 어떤 주사를 놓으실지도 얘기를 안 해주시고 엉덩이에 그냥 주사를 놔주셨고요. 무슨 주사인지 이거 왜 맞는지도 안 알려주시고. 네, 심지어 두 번째는 주사를 맞는지도 몰랐는데 주사실로 들어가면 된다고 하셔서 어린 시절에 진료실과 주사실이 이어져 있어서 맞아요. 공장 찍어내듯이 주사를 맞았던 기억이 나면서 주사 안 맞으면 못 나오잖아요. 그런데. 맞아요. 주사 안 맞고 가면 혼납니다. 맞아요. 병원 갔는데 주사도 안 맞고 오니? 이런 소리 듣습니다. 맞아요.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그런 얘기 들었었어요. 네, 맞아요. 네, 너 병원 갔는데 주사도 안 맞고 왔다고 하니까 병원비 아깝다고. 맞아요. 우리에게 병원비는 주사비 아니었습니까? 맞아요. 아니, 병원 갔는데 주사를 안 받는다? 이거 돌팔이다. 막 그런 얘기도 부모님이 하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주사가 얼마나 고농축. 그쵸. 네, 스테로이드와 항생제로 이루어져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렸을 땐 주사만 맞으면 다 어쨌든 낫긴 낫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주사 맞고도 안 낫는 경우가 진짜 거의 없었거든요. 네, 드물었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치료를 받고 네. 목이 좀 나아지는 것 같길래 제가 임의로 3번 오라고 한 거 중에 2번만 가고 3번째 안 갔더니
다시 목이 좀 부어오르는 것 같은 걸 느끼는 오. 서머니였습니다. 와, 네, 좀 그렇군요. 얘기하고 보니까 참 쓸데없는 얘기였네요. 아니에요. 아니, 그 병원 합정에 있는 데는 아니죠? 아, 네, 아쉽게도 제가 합정에서는 병원을 몇 군데 가봤는데 네. 합정 그 큰 메인 거리에 있는 곳들은 너무 다 삐까뻔쩍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병원이야 싶은 약간 공간은 작은데 네. 이게 병원인가 싶은 정도의 구조가 많아서 네,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제가 다니던 이비인후과도 그렇고 여기도 네. 약을 좀 세게 해주시더라고요. 아, 네, 잘 낫기는 하는데 네, 네. 네, 별도의 말도 없이 너무 마약성 진통제도 주시고 아이고. 네, 그래서 제가 약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다가 깨달을 때가 많아서 아하. 네, 그냥 약간- 주는 거 그냥 막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꼼꼼히 따져보시는군요. 네, 맞아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네, 김도땡 내과라고 있었는데 네. 합정이에요? 네, 거기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이 가는 곳이었어요. 네, 네. 근데 거기 의사 선생님이 번아웃이 오셨는지 네. 갑자기 어느 순간 좀 진료에 의욕을 잃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유목민이 아이고. 되었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너무 TMI였네요. 다음에 저희 합정 병원으로 합정 스페셜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자신 있습니다. 네.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저희, 근황 토크는 여기까지 하고, 바로 저희 첫 번째 코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첫 코너는 언제나 그랬듯이 합정동 다이어리고요. 네, 합정러들의 일상이 담긴 일기를 공유하고 이야기 나눠보는 코너입니다. 저희 사연이나 일기를 저희한테 보내주실 분들은 어쩌다 합정의 인별그램이 계정이 있습니다. 합정.fm, hapjong.fm으로 DM 보내주세요. 저희는 항상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다이어리는 어떤 내용이 있을지 다 함께 들어오시죠. 나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무언가를 격렬히 좋아하곤 했다. 꼬꼬마 때는 영턱스 클럽 노래를 부르며 춤을 췄던 기억이 있고 조금 더 커서는 달력을 오려 만든 날개를 달고 이정현 코스프레를 하기도 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서는 언니가 좋아하던 발라드 가수를 함께 좋아해보기도 하고 중고등학교 때부터는 아이돌 덕질에도 충실했다. 그 와중에 일본, 미국 가리지 않고 가수들에 대한 덕질을 병행하느라 정말 나는 한시도 쉬지 않고 누군가의 팬으로 살았던 것 같다. 물론 잠시 그게 소원해졌을 때도 있었다. 그럴 때는 삶이 급격히 무료해지곤 했다. 에너지를 충전할 곳이 끊겨버린 느낌이었다. 그래서 한때는 편의점 알바생에게 일방적인 애정을 줬던 적도 있다. 그 사람과 연인이 되고 싶기는커녕 친구가 되고 싶은 것도 아니었다. 그냥 내 삶의 한 부분이 말랑한 파스텔색이길 바랬을 뿐이다. 그냥 조건 없고 이유 없는 친절을 베풀 곳이 필요했던 것도 같다. 해봤자 음료수를 사서 건네고 힘내라고 인사를 하거나 몇 마디 나누는 것 뿐이었지만 당시에는 그게 참 좋았다. 연예인 덕질하는 기분과 비슷했다. 지금도 여전히 좋아하는 가수가 있지만 아마 나의 애정은 조카와 남편에게 전부 향해 있는 것 같다. 예전에는 친언니 덕질이 하도 심해서 다들 시스콤이라고 불렸을 정도였는데 지금은 언니에게 대한 신경을 거의 못 쓸 정도니까 많은 애정이 동시에 쓰이고 있는 게 분명하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한 덕질도 하고 있다 보니 결국 동시에 3명을 함께 좋아하고 있는 거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만 동시에 굉장히 편안하고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기도 하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소개하고 좋아하는 사람에게 소중한 것들을 소개받는 게 좋다. 혹은 그것들을 알아가는 과정이 좋다. 좋아하는 걸 관찰하고 조금이나마 그에게 행복과 편안을 주려 노력하는 게 좋다. 그렇게 내 세상이 점점 파스텔색으로 꼼꼼하게 칠해지는 게 좋다. 그 사이사이에 보이는 밝고 어두운 다른 색들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것도 너무나 좋다. 네. 오늘의 합정동 다이어리는 썸머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예. 예. 정말 살면서 굉장히 다양한 덕질을 이제 해오셨군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덕질이라 하면 이제 뭔가를 엄청나게 좋아하는 팬질이라고도 하죠. 그죠. 팬심을 갖고 네. 애정을 쏟는 것을 뜻한다고 저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엄청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아이돌이나 이제 무슨 가수들 굉장히 좀 좋아하셨던 것 같고요. 맞아요. 네, 해외 가수들까지. 일본 가수, 미국 가수들에 대한 덕질도 엄청 많이 하셨다고. 맞아요. 네. 근데 그게 또 끊길 때가 있는 게 어떻게 된 건가요? 이제 보통 이제 그런 이제 덕후라 그러죠. 이제 그런 네. 덕질하는 사람들을.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탈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덕질하던 거를 그죠. 이제 탈퇴하거나 그만두는 거. 또는 이제 휴덕도 있고요. 그렇죠. 잠깐 쉬는 거. 그렇죠. 네, 이제 잠시 그때 소원해주셨던 게 이제 탈덕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휴덕을 하신 건가요? 애정을 쏟다 보면 네. 특히 여러 가수를 좋아하다 보니까 네. 제 기준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일,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때도 있고 아, 그렇죠. 네, 그냥 사건 사고에 보통 그분이 휘말리시면 이게 일상생활에 너무 큰 스트레스가 돼요.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제 연예면에 항상 나오시던 분이 사회면 나오시고 네, 이런 거. 네. 네. 아니면은 걔 중에는 되게 20살 넘게 차이 나는 사람이랑 갑자기 사귀신다거나. 네, 제가 좋아하던 일본 가수분은. 네, 너무 신비한 이미지였는데 너무 나이 많은 분과 만나기 시작하면서 네, 그 신비한 이미지가 깨졌죠. 그러니까 제가 조금 어떻게 보면 연예인이라는 게 이미지를 좋아하는 거다 보니까 그렇죠. 그 이미지가 너무 심하게 깨지는 경우에는 좀 힘들거든요. 근데 그 가수가 나중에 얘기를 하기로는 그냥 그게 자기 입장에선 좀 반항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연예계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네, 그 정도로 좀 저한테는 충격적인 일들이었고, 네, 그 이외에도 되게 다양한 일들이 있었는데, 앨범을 너무 안 내시는 경우에 특히 휴덕을 하죠. 저는 탈덕이라기보다 휴덕을 하고요. 이렇게 가수분들이 이제 앨범을 하도 안 내는 네. 그 텀이 굉장히 길 때가 가끔 있죠. 네, 제가 제일 오래 좋아했던 게 보아라는 가수인데, 네, 보아를 좋아할 때는 정말 몇 개월에 한 번, 네, 이렇게 요새 같은 경우에는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은 일본 활동에 집중을 하실 때는 그래도 한두 달에 한 번씩은 노래가 나왔었는데, 갑자기, 1년씩도 활동이 없고, 네, 3년씩도 활동이 없고, 거의 반은퇴한 거나 마찬가지로. 네, 그러다가 또 나오기도 하니까. 계속 기다리고 있기가. 맞아요. 그리고 보통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요새는 제가 또 태연 양을 좋아하고 있는데, 네, 태연 양도 그래도 1, 2년에 한 번씩 앨범을 내주시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쵸. 그 1, 2년을 기다리다 보면 또 다른 가수들도 눈에 들어오고. 그쵸. 사실 이제 태연 양 같은 경우는 이제 소녀시대 활동하실 때,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이제 좀 텀이 좀 더 길어졌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아무래도 솔로 하시면서는 예능에 지금 나오시니까 그나마 좀 자주 볼 수 있긴 하지만, 맞아요. 네, 그렇게 태연 양 같은 집순이의 경우에는 네, 잠적을 하시기 시작하면 진짜 잘 계신 건 맞나? 살아는 계시지? 네, 진짜 쉽지가 않으니까 소식을 접하기가. 이렇게 팬 입장에서는 꾸준히 계속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 맞아요. 어쨌든 떡밥이 계속 있어야 기다리기라도 하는데. 물고기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거든요. 파닥파닥. 네, 파닥파닥 그 어장에서 이렇게 관리가 좀 되어야 되고, 팬들은 저희를 새우젓이라고 부르는데. 새우젓이요? 네. 새우젓에도 적당한 희망이 있어야 애들이 아직 살아서 꿈틀꿈틀하지.
발효돼 버릴 정도로. 네, 가끔 발효돼 버리면 그동안 휴덕이 생기고, 아하. 네, 그동안 빠지는 다른 가수들한테 옮겨가는 경우가 저는 많았던 것 같고요. 그렇군요. 네, 심지어 저는 연기자 덕질도 했어서, 네. 네, 뭐 DVD나 블루레이를 블루레이죠. 네. 네, 블루레이를 사 모으기도 하고, 네네. 네, 그랬었죠. 이제 굿즈도 이렇게 좀 사고, 네. 네, 굿즈도 뭐 진짜 산다고 말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아주 빈약하긴 하지만 소소하게. 네. 네, 그래도 한 장, 앨범 한 장, 뭐 네. 달력 하나, 그래도 꾸준히 산다. 네. 네. 기둥 하나 정도는 아니지만 네. 기둥의 벽돌 하나 정도 네, 보탠다. 보탰다. 네, 그래서 덕질 함께하는 친구와 항상 만나면 네네. 아, 우리가 SM에 그래도 네. 샤시 하나 정도는 달아주지 않았겠냐. 소박하게 샤시 하나. 네, 제가 막 앨범을 50장씩, 막 500장씩 사시는 분들을 네. 곁에서 보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기둥 네. 하나씩 세워주셨군요. 네, 그런 분들에는 비빌 수가 없고요. 예, 샤시의 잠금새? 걸새 하나? 이 정도는 하지 않았겠나. 실리콘 하나 발라줬다. 아, 그렇죠. 네. 제가 우풍 좀 막아줬다. 중요한 겁니다. 네. 이게, 이렇게 막 진짜 애정하고 관심을 막 이렇게 쏟고, 네. 거기에 이제 막 지갑도 아낌없이 막 이렇게 열고, 네.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본인의 삶에 미치는 어떤 영향들이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아무래도,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네. 그냥 좋아하는 상대를 위해서 돈을 쓰는 일이 생각보다 삶을 반짝반짝하게 해주거든요. 되게, 쓰는 것 자체가 되게 행복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걸 위해서 네. 돈을 벌 때도 네. 조금 더 참을 수 있게 된달까? 아. 네, 그런 것도 좀 있고요. 내가 지금 진짜 내가 진짜 더럽고 치사한 곳에서 일을 하지만 네. 내가 이렇게 월급 받으면은 내가 이것도 살 수 있고. 네, 태연 콘서트 네. 뭐 2번, 3번 가려면은 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되게 강력한 동기부여가 주기도 그럼요. 하고. 제가 네. 또 연애를 거의 8년 넘게 네. 쉬지 않았습니까? 네. 그 연애를 쉬던 그 시절에는 네. 정말 이제 돈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건 그래요. 진짜 연애 안 하면은 돈 쓸 일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맞아요. 버는 돈은 점점 늘어가는데 돈 쓸 데가 없으니까. 네네. 이거는 선물 아니면 덕질이다. 그래서 덕질을 좀 열심히 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살아가는 낙이 누구나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살아가는 낙이 없으면은 약간 좀 사람의 어떤 삶의 질이 그냥 훅 떨어지는. 맞아요. 저는 요새 조카를 보면서 많이 느끼는 건데. 네. 뭐 사람들이 되게 아기를 낳고 삶이 좀 달라졌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분들 저 되게 그것도 많죠. 덕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카를 좋아하는 것처럼 네. 그냥 아낌없이 줘도 괜찮고 네. 이게 내가 돌아오길 바라지 않고 주는 거에 만족할 수 있는 게 제가 생각하는 덕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덕질이라는 게 넓게 보면은 그냥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은 다 덕질이군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 피규어를 사랑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저의 주변에는 2D만 사랑하는 친구도 하나 있었는데 2차원만 사랑하시는 분이 네, 계셨군요. 심지어 그 친구는 2차원을 사랑해서 네. 그런 피규어도 그렇게 크게 애정을 주진 않았어요. 피규어도 어쨌든 3차원이니까. 네, 근데 월급의 대부분을 네. 그 피규어를 사는데 쓰긴 했는데 그래도 피규어도 3차원이다. 그런 지론을 갖고 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컴공에 나왔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네, 덕후들이 네. 많죠. 마블 덕후, 스타크래프트 덕후. 일본 만화 덕후, 뭐 무슨 그렇죠. 영화 덕후. 그렇죠. 제가 또 일본어학과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정말 덕후의 집합소입니다. 되게 뿌듯한 표정을 짓고 계시는군요. 아주 재밌는 삶이었어요. 덕후들이 옆에 있으면 너무 재밌어요. 서로 막 이렇게 공유하고 그러나요? 그렇죠. 왜냐면은 네.
저 사람은 내 가수한테 관심이 없기 때문에 네. 저 사람이 좋아하는 거 조금 들어주잖아요. 네. 그럼 내 가수 좀 자랑할 수 있거든요. 서로 이렇게 그 덕질 자랑 품앗이를 할 수 있군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만나서 너 뭐 좋아하니? 말해보렴. 네가 가진 걸 꺼내봐. 네, 그러면은 내가 들어줬잖아. 그러니까 한번 들어볼래? 물론 이거 대놓고 말하진 않지만 네. 이게 덕질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되게 공공연한 네. 프로세스입니다. 이게 덕후들만의 문화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주변에 되게 진성 샤이니 팬이 있었어요. 그래서 샤이니 팬이 네. 소녀시대를 싫어했습니다. 진짜요? 네, 그냥 같은 SM 아닌가요? 그래도 성격이 좀 다르거나 그러니까 성향이 취향. 그룹의 색깔이 좀 다르면 그렇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네. 네, 그랬는데도 샤이니 얘기를 제가 좀 들어주면 소녀시대 얘기를 들어주더랍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의 끈끈한 애정입니다. 끈끈하다고 표현할 수 있군요. 그럼요. 그 정도로 듣기 싫은 걸 들어주는 거는 웬만한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제가 이제 아이돌 팬덤 문화나 네. 그런 좀 오타쿠 문화들을 네. 되게 좀 안 좋게 보는 분들이 꽤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분들에게 이제 이런 문화에도 이런 그들만의 어떤 교류의 순기능이 있다. 그럼요. 네. 저는 진짜 순기능이 있다고 느끼는 게 네. 사람들이 약간 덕질하는 사람들 좀 너무 약간 좀 무시하고. 편협한 시각을 네. 가지고 있고 네네. 약간 무섭기도 하다. 저렇게까지 파는 걸 보면 좀 거리감을 좀 느끼기도 네. 하고. 근데 생각해보세요. 원래 그 사람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어차피 뭐 하나 뒤틀려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끼리 놀면 좋지 않습니까? 저희 사회에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네, 그게 쌓이면 오히려 피해를 주죠. 그 덕질을 통해서 뭔가를 해소할 수 있는 통로다. 네, 물론 연예인한테도 뭐 사생팬을 하거나 하는 거는 범죄지만, 네.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수준에서, 네. 예를 들어 저는 전에 연기자분한테 아마 러브짱 같은 걸 썼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제 뭐 팬레터? 이런가요? 아니요, 러브짱이라는 건 다이어리 같은 두꺼운 공책 하나를 네. 편지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와우. 그런 게 있군요. 네, 그게 하면 정말 많은 시간과 정성과 돈이 쓰여요. 네. 스티커도 많이 붙여야 되고, 그리고 아마 그 연예인은 그걸 읽지 않을 가능성이 크겠죠. 일단 써서 보내는 건가요? 네, 맞아요. 이 팬레터인데 굉장히 두꺼운 팬레터인 거군요. 그죠. 근데 약간 소름 끼치는 팬레터라고 할 수 있죠. 막, 너만 사랑해, 막 이런 거 써 있고. 받으면 좀 무서울 수도 있군요. 네, 그래서 연예인이 읽지 않기를 바라면서 저는 보내기도 했었는데요. 보내는데 읽지 않기를 바란다. 네, 그냥, 소름 끼치면 안 읽겠지. 어차피 내가 찾아갈 것도 아닌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특이하지만, 뭔가 이해가 될 듯 하면서도 안 되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네요. 저에게는 많은 에너지가 있고, 네. 이걸 방출할 때가 필요하잖아요. 네. 네, 그런 걸 러브장에 푸는 거죠. 이걸 사람한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신고당해요. 그렇죠. 이제, 네. 스토킹이 될 수도 네, 있고. 어떻게 보면 저의 이런 소유 욕과 네. 집착에 대한 욕구를 해소시켜준 것은 덕질이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렇군요. 그것이 순기능이다. 이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그 방식으로 이제 해소를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냥 좋아하는 걸로는 네. 피해를 주기는 정말 힘들거든요. 네, 진짜 선을 넘고 스토킹을 하고 막 사생 팬지를 하고 해야 이제 맞아요. 피해를 주는 거고. 뭐 제가 해봤자 피해를 주는 거는 네. 통장? 그죠. 저 스스로를 갉아먹긴 할 때가 있는데, 네. 저는 또 그 정도로 열심히 하지는 않다 보니까, 예. 여유가 있는 선에서만 하고, 네. 그냥 예를 들어 학창시절에는 교실에 큰 스피커에 네. 보아 노래 틀고 도망가고, 남의 교실에요? 남의 교실에도 하죠. 우리 교실에도 하고. 왜냐면은 팬들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이 가수를 안 좋아하는
이유는 유일하게 하나다. 안 들어봐서다. 아, 들으면 무조건 좋아할 거다라는 네. 믿음이 있군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실제로 내가 이렇게 좋아하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보아 팬으로 만들었고요. 아, 진짜요? 그럼요. 네, 그게 효과가 있습니다. 아, 근데 이거 진짜 맞는 얘기긴 한 게. 그죠? 제 남편도. 네. 제 남편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서머님 남편입니다. 네, 제가 남편 앞에서도 계속 태연 노래를 틀었더니. 네. 남편이 이제 먼저 태연 양 노래를 듣더랍니다. 네. 저 이제 태연이 형 콘서트 있으면 제가 먼저 티켓팅 하려고 해요. 맞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피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견문을 넓혀준다. 그렇죠. 네, 이런. 이게 또 저도 이제 이제 서머님의 이제 플레이리스트가 대부분 이제 걸그룹 이제 아이돌 노래로 이제 채워져 있거든요. 그죠. 걸그룹 또는 테일러 스위프트 노래로 채워져 있습니다. 네, 제가 다 그것들을 좋아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게 듣다 보면은 네. 이게 딱 3번 정도 필요해요. 강제 노출 3번이면 네. 아, 이 노래는 좋다. 네. 진짜 그게 확실한 게 저는 원래 아이돌 노래를 진짜 안 들었었어요. 네. 네, 저는 무조건 인디 밴드 그죠. 아니면 인디병 재즈. 있으시잖아요. 네, 저는 홍대병이 있어가지고 남들이 아는 뮤지션 안 좋아합니다. 근데 이게 계속 듣다 보니까 요즘 4세대 아이돌들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요. 네, 완전 미쳤어요. 나오는 음원마다 너무 좋아요. 맞아요. 이게 다 네. 되게 세계적인 작곡가, 작사가들을 쓰는 건데. 맞아요. 안 좋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테일러 스위프트 노래도 듣다 보니까 너무 좋고. 그죠. 네. 그래서 요즘은 제가 일부러 일할 때 일부러 틀고 이러는데, 확실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취향은 전염이 됩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이게 보통 그런 걸 홍보 활동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네네. 네, 팬들이 홍보 활동을 할 때는 치밀합니다. 굉장히 치밀합니다. 네, 모든 노래를 들어야 된다. 네. 나는 전 앨범의 플레이리스트를 들어야 하지만, 네. 보통 홍보를 할 때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좋아한다고 말해줬던 것들, 아하. 그런 것들을 한 3-4번 들려주면, 네. 이 사람이 슬 넘어옵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거나 들려주면은 오히려 네. 잘못된 인식이 박혀요. 아하. 이 사람 수록곡 들어봤는데 별로더라.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해야 되는 거군요. 그럼요. 네. 그렇게 넘어오신 겁니다. 네, 그렇군요. 저 숨 쉬듯이 영업을 하고 있어요. 이제 저는 몰랐는데 그게 다 영업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낚였습니다. 근데 낚였는데 행복합니다. 왜냐면 들을 노래가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렇다니까요. 네, 좋습니다. 이런 어떤 덕질, 네, 네. 오타쿠 문화, 굉장히 좋은 순기능들이 많다는 점을, 네, 이렇게 알려드리면서, 저희 또 오늘 이 수록곡 또 놓칠 수 없는 게, 이번 주에 또 태연 양이 이제 5번째 미니 앨범으로 컴백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킹태연. 네. 타이틀곡을 한번 다 같이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듣고 계속 얘기 나눠보죠. 태연의 2X. 처음 본 날 기억해 Skip the small talk 바로 담당해야지 뭐 단점이라곤 없는 게 단점이라던 그 허세도 마냥 좋았어 하지만 내게가 재미없어진 이유 내가 없어진 나의 메일들은 어쩌네 좀 이상해 왜 둘 사이에 너만 보이는 걸까 난 까다롭고 힘든 나이라 그런 피곤한 생각만 한데 오늘 난 문자 속에 새로 산 티셔츠 그의 기분이야 이제야 난 알 것 같아 Gonna bucket 불을 거 2X 빠빠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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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좋아했던 립스틱 싫단 말해버린 널 좋아했던 만큼 다 맞추려 했어 나 아닌 누가 그런 세상 안아주겠어 그 말이 그땐 그리 달콤했던 거야 Oh no 새벽에 기통해도
이상해 왜 둘 사이에 너만 보이는 걸까 난 까다롭고 힘든 나이라 그런 피곤한 생각만 한데 오늘 난 눈 문자 속에 새로 산 티셔츠 그리 기쁘냐 이제야 난 알 것 같아 Gonna bucket 부를 것 2X Gonna bucket 부를 것 2X Say bye Gonna bucket 부를 것 2X 깜빡거리는 흔들거리는 light Gonna bucket 부를 것 2X 좀 이상해 왜 둘 사이에 너만 보이는 걸까 난 까다롭고 힘든 나이라 그런 피곤한 생각만 한데 오늘 난 눈 문자 속에 새로 산 티셔츠 그리 기쁘냐 이제야 난 알 것 같아 Gonna bucket 부를 것 2X Gonna bucket 부를 것 2X 합정 스페셜! 네, 이번에는 합정의 다양한 이야기와 역사, 즐길거리 등을 전해드리는 코너 합정 스페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합정의 터줏대감이라고 부를 수 있죠. 합정 아파트와 합정마트입니다. 예. 네. 오늘은 굉장히 좀 특이한, 네, 그 주제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그 합정역 그 7번 출구 바로 딱 나오면은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 하나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네, 알죠. 네네, 그 합정 아파트죠. 네. 네, 그 합정 아파트가 얼마나 오래된 건물인지도 혹시 아시나요? 저는 잘 몰랐습니다. 네, 제가 알아보니까 무려 1973년도에 완공된 건물이라서 네, 올해로 이제 50년이 넘었습니다. 네. 50년이 넘은 건물인데 아직도 그 굉장히 초역세권이죠. 딱 거의 한 7번역 합정역 7번 출구에서 한 100m도 안 떨어진 것 같아요. 맞아요. 코앞이죠. 진짜 코앞이죠. 네. 네. 그래서 끊임없이 재건축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만. 네. 네. 근데 여기 이 건물이 진짜 거의 합정의 진짜 오래된 토박이들도 다 알고 있던 그 당시에 가장 높았던 건물이었어요. 이게 총 5층짜리 건물인데, 네. 네, 놀랍게도 주상복합입니다. 네, 1층에는 여러 가지 상가들이랑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합정마트가 네. 네, 들어가 있고, 2, 3, 4, 5층은 전부 다 이제 아파트예요. 그래서 총 40세대가 이제 거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막 집세도 집 시세도 알아봤어요. 아, 그런가요? 네. 한 20평 세대가 지금 네. 최근에 그 매매된 가격이 한 5억? 네. 그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하네요. 네, 굉장한 구옥이잖아요. 보통 30년만 넘어도 이 아파트 구옥이네 그러잖아요. 그죠. 거기는 근데 외관도 네. 굉장히 구옥 느낌이 나잖아요. 그냥 딱 봐도 네. 이제 외부나 내부나 이제 리모델링이 거의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진짜 그냥 페인트 칠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 보면은 와 진짜 옛날 영화에서 보는 그런 진짜 그 재개발 이전의 아파트들 그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곳은 네. 이 1층에 이제 여러 막 떡 방앗간 집도 있고 막 술집도 있고 막 다양한 건물들이 다양한 이제 가게들이 들어가 있지만 네. 거기서 오늘 저희가 이제 포커싱을 두고 싶은 건 합정마트예요. 네. 네. 이 합정마트에 자주 다니신다고요? 네, 저는 상당히 좋아하는 마트 중에 하나인데, 네. 사실 저는 이게 합정 아파트의 1층인 줄은 몰랐어요. 네,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1층에 가면은 이 마트가 되게 크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마트만 보이지 그 위에 뭐가 있다고 이렇게 인식이 잘 안 되지 않나요? 맞아요. 네. 주상복합일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예, 왜냐하면 딱 그 합정마트 들어가면은 이게 동네 마트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진짜 넓어요. 맞아요. 대형마트죠. 동네 대형마트죠. 네, 진짜 동네 대형마트예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합정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보통은
합정의 마트다 그러면 홈플 땡땡 아닙니까? 그렇죠. 네, 합정의 대표 집 마트죠. 더하기. 네, 집 더하기인데 왜냐하면 합정에 의외로 집 더하기 말고 다른 대형마트가 없어요. 네, 네임드 저희 이제 3대 대형마트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그죠. 네, 그 이땡땡이랑 대기업 마트가 없죠. 네, 로땡땡땡이 있는데 네. 그게 다 없고 이제 집 더하기만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합정 살 때는 거의 항상 집 더하기만 갔어요. 심지어 전 7번 출구 쪽에 살았는데도. 왜냐하면은 그냥 거기가 이렇게 저는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거기를 이제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여기가 집 더하기보다 더 나을 때도 있다. 맞아요. 이게 네. 조금씩 사자면은 집 네. 더하기가 더 나을 수도 있는데 네. 네, 이게 조금 그래도 손님이 온다 이러면은 네. 좀 더 많은 식재료가 필요하기도 하잖아요. 좀 많이 장을 봐야 될 때? 네네네. 뭐 3인분만 되더라도 네. 네, 집 더하기는 좀 오히려 애매할 때가 있고 너무 적거나 너무 많을 때가 있고 아. 네. 사실 이제 이런 진짜 완전 체인인 대형마트를 가면은 낱개로 잘 안 팔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막 과자 같은 것도 막 세 묶음씩 사야 되고 네, 그런 게 있는데 네네. 네, 이 마트는 굉장히 그냥 동네 마트에 충실하도록 네. 네, 그렇게 개별 구매도 가능하면서 음. 또 엄청 커다란 것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식자재 마트 같은 그런 성격도 같이 띄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분이 가셔도 조금 만족하실 수 있을 만한 굉장히 기본에 충실한 마트입니다. 이게 저도 이제 최근에 한번 다시 가봤어요. 합정마트 가봤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상품 종류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맞아요. 이게 합정의 마트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네, 그 합정에는 아무래도 좀 1인 가구도 많이 살고 그렇죠. 네, 좀 더 다양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네. 네, 집 더하기에서도 보면은 뭐 다른 마트에서는 잘 안 하는 와인 시음도 하고 가끔은 생연어도 시식을 하는 걸 봤거든요. 와우. 네. 네, 소고기도 항상 시식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것처럼 다른 뭐 하모니마트 같은 데만 가더라도 네.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그쵸. 이런 걸 팔아? 이런 수준의 것들이 많은데 맞아요. 대신 조금 여기, 먼지가 쌓였죠. 아. 다른 마트들은 이것도 팔아 하는 게 있지만 네. 먼지가 좀 쌓여서 이게 아. 팔릴 때만 팔리는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근데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동네 마트 가면은. 네. 그죠. 근데 여기는 아무래도 너무 역세권에 있다 보니까 진짜 초의 역세권이죠. 네, 그리고 아마 합정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여기를 가장 많이 쓰시지 않을까요? 그렇죠. 집 바로 밑에 있으니까. 네, 편의점보다 훨씬 싸고. 맞아요. 진짜 저는 진짜 깜짝 놀란 게 네. 막 이게 할인율이 생각보다 너무 높은 거예요. 그죠. 거의 할인 품목에 한해서는 네. 그런 아이스크림 할인점 수준의 네. 네, 할인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렇게 팔아도 나만 싶을 정도로. 그죠. 네, 무슨 캔 음료 하나에 800원 하고. 네, 저희가 한번 사전 답사 겸 가봤을 때는 네. 무려 애플망고 3개가 네. 네, 한 6천 얼마밖에 안 했잖아요. 6,000원이 안 됐어요. 5,900 얼마였어요. 그죠. 네, 그 애플망고 하나에 2,000원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항상 오는 기회는 아니지만. 그렇죠. 가면은 사고 싶게 만드는 품목이 한 개 이상은 무조건 있는 마트라는 인식이 저한테는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제품이 종류가 다양하다는 게 이게 뭐 다른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아예 못 보는 찾기 힘든 것들이 그러니까 되게 희귀한 아이템들이 가끔 되게 있어요. 당연하죠. 맞아요. 예. 예를 들면 뭐 휘핑크림 같은 거, 뭐 우유 생크림 이런 게 어떨 때는 대형마트 가도 내가 원하는 제품이 없을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보통 휘핑크림 한 종류 정도 있을까 말까 하고. 그렇죠. 있어도 한 종류만 딱 있으니까 다양하지가 않고 막 네. 그렇죠. 근데 저희가 합정마트에서 확인해 봤을 때는 네. 휘핑크림도 몇 종류가 있었고 네. 거기에 생크림에 쿠키크림 뭐 이런 네. 평소에는 진짜 볼 수 없는 그런 맞아요. 친구들이 다 나란히 있다 보니까. 맞아요. 온라인에서나 구매할 수 네. 있는 이런 게 그냥 여기 오프라인에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정말 베이킹을 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네. 너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정말 편리하게 구입을 할 수 있고, 음. 게다가 거기에 있는 상품들은 여느 마트처럼 먼지가 쌓여있지 않아요. 아, 그게 정말 큽니다. 와, 이 관리가 굉장히 잘 되나 보나요? 생각보다 회전율이 좋다는 거죠. 아, 많이 팔린다는 거군요. 네, 이게 그 진짜 약간 다른 동네 마트들과 좀 차별화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는 진짜 대형 마트처럼 직원분들이 좀 돌아다녀 주시기도 하기 때문에 네, 맞아요. 네, 저희가 뭐 물건이 어디 있는지 여쭤볼 수 있는 분도 계셨었잖아요. 네네. 네, 확실히 직원도 더 많으신 것 같고, 네, 동네 마트들은 보통 조금 커도 네. 거길 돌아다니는 직원분들은 거의 없으시잖아요. 진짜 보기 좀 힘들죠. 네, 그냥 계산해 주시는 분들. 약간 그냥 큰 슈퍼 느낌이잖아요. 그죠. 네. 정육점 코너에서 정육해 주시는 분들 정도만 네, 계시지. 맞아요. 네네네. 근데 여기는 계속 정리하시고 하시는 분이 계셨잖아요. 그것도 한두 분이 아니셨죠. 맞아요. 네. 그래서 약간 대형마트 분위기가 좀 있었죠. 맞아요. 심지어 규모도 거의 약간 대형마트 느낌이 날 정도로 큰데, 맞아요. 네, 그런 느낌까지 나니까, 근데 그 대형마트는 잘 안 하는 낱개 판매 이런 것도 되고. 맞아요. 네. 그리고 채소 같은 경우도 원래 마트에서는 채소가 굉장히 비싼 편인데, 네, 맞아요. 네, 여기는 채소도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좀 어떨 때는 좀 고수 같은 거는, 맞아요. 네, 그 대형마트에도 없을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는 갈 때마다 있어요. 맞아요. 물건을 정말 빨리 채워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또 저희가 전에 가봤던 어떤 마트에서는 네. 고수가 있긴 있었는데, 네. 이미 노란색으로 변했었잖아요. 아, 맞아요. 이 관리가 네. 네, 잘 안 되면은 그렇게 되죠. 맞아요. 그래서 또 그런 걸 사기가 꺼려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네. 여기는 항상 푸릇푸릇한 친구들을 들여다 놓는 것 같고, 그게 또 잘 팔리는 것도 같고요. 회전율이 중요하군요. 그렇죠. 식당도 그렇지만 마트도. 네. 그 엄청난 역세권이라는 게 아무래도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 이게 제가 합정에 살 때 원래 그 합정역 8번 출구에 사셨는데 그렇죠. 네, 근데도 계속 여기 합정마트까지 오신 거잖아요. 이런 메리트들 때문에. 그 옆에 떡볶이집이 있습니다. 네네. 저도 거기 참 좋아합니다. 그 떡볶이집이 8번 출구에 있다가 네. 어느 순간 너무 잘 돼서 네, 맞아요. 7번 출구로 이사를 갔어요. 확장 이전하는 거죠. 네, 그래서 8번 출구 근처에 다른 떡볶이집을 찾아 헤매다가 네. 포기하고 그냥 가던 데 7번 출구로. 가자. 네. 네, 그래서 떡볶이 하나 사들고 네. 장도 좀 보고 가면은 딱 코스가 맞습니다. 그렇군요. 아, 거기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사실 저희 성산동 이사하고 나서도 거기서 종종 시켜 먹었잖아요. 맞아요. 이제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합정에 네. 거의 네. 랜드마크 중에 하나가 떡볶이 러버들 사이에서는 아, 이제 갈 때마다 네. 웨이팅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발길이 좀 뜸해졌죠. 네, 너무 아쉽습니다. 맞아요. 동네 주민 입장에서는. 합정마트 옆에 맛있는 데가 있습니다. 네. 애매한 시간에 가세요. 맛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게, 저같이 7번 출구 쪽에 살면서도, 여기는 왠지 그냥 모르니까, 네, 발길을 안 하고, 왠지 그런 경우가 좀 있는데, 그래서 저는 맨날 그냥 집 더하기만 갔었거든요. 아, 그죠. 그게 또 합정마트가 네. 적당히 잘 되는 이유인 것 같아요. 아, 이게 아는 다들- 사람만 간다. 네. 단골만 간다. 네. 네. 합정사라도 워낙 집 더하기가 너무 높게 인지도가 뭐랄까. 너무 크니까. 네. 네네. 일단 건물 자체가 메스나폴리스에 네. 있기 때문에 너무 압도적으로 네. 저희 존재감을 자랑하기 때문에. 심지어 합정역 세아타워역인걸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네, 그 인지도 때문에 모두 다 편의점 아니면 집 더하기만 가고 있긴 한데 네네. 네, 합정마트에 한번 가보시면 네. 오히려 저는 역세권이라서 그렇게 합리적인 친구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맞아요. 아무래도 땅값이라는 게 있으니까. 네네, 맞아요. 네. 근데 오히려 네. 좀 변두리에 있는 마트들보다 네. 훨씬 회전율도 좋고 네. 할인율도 괜찮고 네. 네, 상품도 굉장히 취향에 따라 다양하고 그쵸. 게다가 한 상품이 쌓여있지가 않아요. 아. 네, 다양한 상품이 조금씩 있기 때문에 네. 근데 또 그게 또 자주 채워지기 때문에
네, 창고를 크게 쓰는 전략을 가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네. 하여간 갈 때마다 항상 신선하다는 느낌이 들었고, 네. 과일도 꼭 한두 개씩은 할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가서 혹시 과일이 고프거나 할 때, 네네. 가서 조금, 생각보다 그리고 소포장이 돼 있어요, 거기는. 네네. 네. 또 집더하기는 과일이 엄청나게 한 박스씩 포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 맞아요. 약간 선물 세트 사듯이 사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네. 아예 커팅된 한 컵. 아. 네, 이런 거밖에 안 근데 파니까. 그런 건 또 비싸죠, 또. 네. 네, 그래서 뭐 한 박스나 커팅된 한 컵이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가격일 때가 있어요. 네, 둘 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게다가 집더하기는 아무래도 좀 비쌉니다. 네네. 네, 공산품이 싼 거지. 맞아요. 신선식품은 마트가 원래 비싸기 때문에 그렇죠. 네. 원래 시장을 가야 하는 건데 저는 굉장히 경제적인 적게 벌고 네. 적게 쓰자. 네. 그러고 최대한의 것을 누리자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극도의 효율을 맞아요. 추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 망원시장에 가기도 하는데 네. 그래도 망원시장에 가기가 힘들 때 그렇죠. 또 매번 가긴 또. 네. 그치. 그리고 네. 거기에 가면 아무래도 더 대량으로 사야 되니까 맞아요. 그런 그게 게 좀 있어요. 부담스러울 때 네. 합정마트에 가면은 네. 정말 알차게 쇼핑을 즐기고 올 수 있습니다. 이게 그 정보가 또 돈이고 힘이에요, 진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합정 아파트에 위치한 합정마트 얘기를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네. 굉장히 이 생활 정보죠. 생활 정보인데. 리빙 포인트. 혹시나 아직 합정마트를 못 들리신 합정러가 계시다면은 한 번쯤 한번 가보세요. 네, 맞아요. 의외로 내가 찾던 아이템이 있을 수도 있고, 네, 내가 원래 다른 데서 사던 거가 훨씬 더 싸게 판매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캔음료 같은 것도 네. 저희가 갔을 때는 800원이었죠. 네. 뚱캔이 800원입니다, 여러분. 그건 사야 돼요. 이건 못 참지. 그죠? 도시락도 800원이었죠. 맞아요. 도시락 라면. 도시락 네. 컵라면도 800원이었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할인 품목들이 가끔 있는 게 가격이 완전 말도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가끔 그런 거 줍줍하는 재미가 또 있죠. 그렇죠. 그냥 마실 하는 거죠, 마실. 맞아요. 마실 가서 네. 한 바퀴 돌다가 싼 네. 거 있으면 사고. 네. 네. 그러기에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도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어떻게 저희가 오늘 방송도 거의 벌써 저희가 끝낼 시간이 왔어요. 와, 와우. 정말 빠르다. 네, 오늘도 이렇게 저희는 우리 동네 마실 코너를 제끼게 되었는데요. 오늘 서머님, 저희 이렇게 자리해주신 덕분에 정말 오늘도 되게 즐거운 이야기를 많이 나눠왔습니다.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 방송은요, 계속 이렇게 애청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직접 오셔서, 네, 방송에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그럼요. 항상 친절하게 맞아주시니까요. 네네. DM으로 네. 출연 의사가 있으시거나 네.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보내주세요. 네. 저희가 저희의 목소리로 이렇게 낭낭하게 낭독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저희 합정에 사시는 합정러 분들과 항상 밀착형으로 네 마음 많은 밀착형인 저희 어쩌다 합정러 저희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들으시면서 오늘 방송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바람이 분다 서러운 마음에 텅 빈 풍경이 불어온다 머리를 자르고 돌아오는 길에 내내 글썽이던 눈물을 쏟는다 하늘이 정